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제가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분할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잖아요. 최근 몇 주에 걸쳐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주 분할 매수를 들어갔고 지금 다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을 텐데요. SOXL, TNA, 애플, 퀄컴, TSMC, 3M 등등 뭐 많죠. 물론 멤버십을 가입한 날짜가 각자가 다 다르니까 수익률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도 저와 같은 타이밍에 똑같이 분할 매수를 매번 진행하셨다면 기본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수익률을 보고 계신 종목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개 종목들에 한해선 부분익절을 진행하며 리밸런싱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현금 그 자체로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둘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제가 오늘 장이 열리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도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뭐 중요 지표 발표도 없어서 프리장부터 막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 본장 시작하고 11시까지 멤버십 게시물을 한 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장중 시황 분석도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을 팔지 또 새로 살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4월 CPI였습니다. 좋게 나온 CPI에 시장이 열광하며 주식과 채권 모두 크게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일단 헤드라인 수치며 근원 수치며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근데 사실 예상치가 애초에 워낙 높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수치가 삑살이 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어제 같은 경우엔 더더욱 CPI의 세부 내용이 중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인플레 둔화가 확인이 됐지만 주거비는 역시나 끈질기게 버티면서 이번 CPI 상승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는 게 있잖아요. 파월은 생각보다 주거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매번 하는 소리가 주거비는 결국 잡힐 것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만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쉽게 잘 잡히지 않는 주거비 상승에 좌절하기보단 다른 부문에서 둔화가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좋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주거비 관련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올해도 아직까지 주거비가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건 올해 급격히 늘어난 이민자들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이 비싼 동네로 간다거나 비싼 집을 사진 않죠. 근데 여러분, 비싸고 좋은 집 가격은 원래 잘 안 떨어집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보면 강남 부동산은 웬만해선 안 떨어지잖아요. 만약 강남 부동산이 크게 떨어졌다, 이 지경이 되면 지방 도시들 부동산 가격은 아예 그냥 작살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의 주거비 인플레 완화도 비싼 집들의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결국 서민층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집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에 이민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살 집을 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 부분 때문에 주거비 인플레가 이제는 좀 하락할 만한 시점이었지만 다시 꾸준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민자 효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발표된 고용 지표들을 보면 고용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된 이유가 이민자들이 올해 초만큼 그렇게 많이 쏟아지진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올 만한 외부인들은 어느 정도 다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비 인플레 역시 곧 안정세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 모기지 신청 건수를 보면 이전 2.6 대비 0.5로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심지어 30년 모기지 금리는 이전보다 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그만큼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었다는 의미니까 주거비 인플레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요. 결국 연준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건 근원 PC이잖아요. 다만 이제 CPI는 먼저 발표되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선행지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큰 건데요. 아무튼 이번에 CPI 세부 내용을 보면 PCE에서 가중치가 높은 항목들이 꽤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의료 서비스나 항공료의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곧 발표되는 PCE 수치는 CPI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당분간 인플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경제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 걸 경계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요. 어제도 보면 CPI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시장이 그렇게 치고 나가진 않았거든요. 상승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이 생각보다 강하진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결국 경기 둔화에 대한 불안함이 어느 정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또 소매 판매 수치가 전월 대비 많이 하락한 수치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둔화나 침체를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소매 판매 수치가 높게 나온 건 전월에 있었던 아마존의 영향이 큽니다. 아마존이 3월 마지막 주에 세일 이벤트를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왕창 뭐를 많이 샀었다 보니 4월에는 비교적 쇼핑을 별로 안 한 거죠. 거기에 또 올해는 부활절 연휴도 3월에 있었다 보니 부활절 쇼핑 수요도 3월에 많이 몰려서 더더욱 4월에는 쇼핑을 평소보다 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어제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특히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리 폭등을 했죠. 이유는 모건 스탠리에서 AI 서버 수요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래 목표 주가를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매우 크게 폭등했고요. 이러면 또 엔비디아도 오를 수밖에 없었고 엔비디아가 오르면 당연히 TSMC도 올라야겠죠. 아무튼 뭐 이래저래 긍정적인 연쇄 작용이
부작용이 일어나며 반도체 섹터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어제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익절할 건 좀 익절을 하고 리밸런싱을 진행할 것 같으니까요. 평소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들은 11시에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이따 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